가족 건드리지 마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가수 이승기 씨와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서 장가 기자, 이번 사건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좀 쉽게 말을 해보자면 견미리 씨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린 뒤에 주가가 오르니까 주식을 매각해서 수십억 원의 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자, 원래 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다가 견미리 씨 등이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네. 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돈 받고 새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건데, 견미리 씨가 6억, 이 회사 대표가 6억씩 각각 사들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를 할 때 자기 돈 6억씩을 넣었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자, 견미리가 6억이나 넣어서 투자를 했다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자,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거를 호재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4,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나중에 14,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10,000원이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2015년 12월에는 견미리 씨와 또 이 회사 대표가 또 자기 돈 15억씩을 넣어서 전환사채를 획득을 했고, 자, 중국계 자본도 236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호재성 정보를 이 회사가 공시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또 봤을 때는 자기 돈 15억씩을 투자를 했다고? 자, 거기에다가 중국계 자본이 이 회사에다가 수백억을 넣는다고? 야, 그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네. 이러면서 또 투자자들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국 투자자본 유치는 2차례 미뤄지다가 이게 무산이 됐고요. 또 보타바이오 주가는 결국 폭락을 거듭하다가 2018년 10월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상폐. 회사 주가가 한때 15,000원 가까이 갔다가요. 이게 마지막 거래 가격이 얼마냐면 104원이었습니다. 104원이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부실 기업의 수명 연장 방식으로 경영을 해온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회사가 자기 돈을 투자했다고 공시를 했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알고 보니까 이 A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취득 자금을 마련을 했고, 또 견미리 씨 역시 대출을 받아서 신주를 사들인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주를 사들인 돈이 엄연한 이 자기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은 회사 돈, 한 사람은 빌린 돈인데, 자, 보타바이오는 본인 자금 투자였다라고 허위 공시를 하게 된 거죠. 자, 쟁점은 이 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이 자기 돈이라고 공시를 한 게 자본시장법 위반인지였는데, 1심에서는 이 견미리 씨 남편에게 징역 4년을 선고를 했고, 2심에서는 이 공시가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공시가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일단 4,000원에 주식을 사서 15,000원까지 갔다가 104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엔 상폐됐다. 이래서 여러 얘기가 오갔다인데, 자, 임재 변호사님 좀 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죄로 판결났던 게 다시 뒤집힌 시각인 건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사건? 그렇죠. 이번 사건 지금 보타바이오란 회사 이름 등장하고 있잖아요. 앵커님 이거 상장사긴 하지만 이 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게 지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그 가치를 따질 때 대기업이라면 우리가 좀 더 알고 있고 믿을 만하다는 확신이 있겠지만요.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은 작은 뉴스, 특히 회사가 공시하는 그 내용에 많은 주주들이 흔들릴 수밖에 휘청휘청할 없습니다. 수 있죠, 뭐. 그렇죠. 그 등락폭이 클 수밖에 네.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공시가 있었어요. 다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견미리 씨와 견미리 씨의 남편, 이 임원진들이 대규모로 그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 비용이 공시될 때는 자신의 돈이라고 공시를 한 거죠. 그러면 뭔가 임원진들이 지금 자금 여건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그 공시를 믿게 될 텐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네.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금 그 주식을 사게 된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네. 그 허위의 공시를 본 많은 주주들이 이 기업
탄탄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일종의 하나의 좀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자들도 좀 모이게 되면서요. 주가가 정말 단기간에 급상승했다가 결론은 너무 뻔했죠. 실질적으로 그만큼 자본력이 있었던 임직원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거품이 꺼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공시를 한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내 자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빌린 돈인데 내 돈이었다라고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죄라고 보았고 2심에선 이렇게 이 자본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다가 이 법원의 대법원에서 아니다. 특히 이런 기업의 경우에 지금 이것이 이 새로운 투자 규모가 내 돈인지 아니면 빌려온 돈인지 이건 주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다시금 판단해보라고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김효성 기자님. 네. 어쨌든 이 판결이 더 이슈가 된 거는 여기입니다. 이승기 씨가 입장문을 내서요. 어떤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승기 씨가 사실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 처가댁 그리고 현재 처가댁이죠. 지금 장모님과 장인어른에 대한 어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어떻게 부를 축적해서 어떤 식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억측이라는 것은 이승기 씨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돈 없는 억측에 입을 열 수밖에 없다라면서 입장문을 냈었고 명백한 오보, 가짜 뉴스라는 키워드를 적으면서 언중위에 제소를 했고 실제로 어떤 여러 보도들은 정정 보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입장은 뭐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승기 씨는 큰 줄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언중에 간 적도 있었지만 일단 대중들이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승기 씨가 장인어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두둔을 했다. 그러니까 두둔을 했고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대중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승기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속사 입장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기 씨를 위해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다.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고 이것은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아가서 지금 이승기 씨가 아빠가 된 상황인데 장인 장모 역시 마찬가지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고 가족들이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법원의 유죄 추정으로 파기환송한 것과 이분들이 조부모가 된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다른 소리를 아예 내지 말아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승기 씨는 뭐 결혼 전에 이러한 일이고 어쨌든 보면은 피해자 가족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었다라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걱정을, 또 화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이런 말 있습니다. 성공하면 투자요, 실패하면 사기인가.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물론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공부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 자료가 됐던 공시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특히 법원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보면 그 잘못 기재한 공시의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특히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고 밝힌 만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피해자들의 마음도 좀 헤아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이번 일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유독 견밀 씨 가족 최근 한 몇 년 최근 보면은 시끄러운 뉴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견미리 씨는 전 남편 때문에 좀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요. 견미리 씨는 과거 배우 이명규 씨와 결혼을 해서 배우 이유비 씨 그리고 이승기 씨의 아내인 이다인 씨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명규 씨는 1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을 받았지만 모두 탕진하고 폭행,
택시 무임승차 혐의 등으로 무리를 빚었고 또 전과 구범이라고 알려지면서 견미리 씨의 이름이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